하도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열혈입니다. 성덕수 교수님과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도 963페이지에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보겠습니다. 삼마열혈 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의 이행지체. 이행지체 먼저 보겠습니다. 1번의 의미 요건. 이행지체를 하면 채무의 이행기가 되었고 또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행지체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양가 1번에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이행지체가 성립하려면 우선 채무 이행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행기가 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이행지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여러가지 평가에 기하여 때에 따라서는 이행기의 도래 외에 다른 요건을 요구하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일정한 경우에는 이행기가 되게 있지 않았는데도 채무자로 하여금 기한의 이익을 잃게 하여 채권자가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러가지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방가 1번의 확정기한부 채무. 채무 이행에 관하여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확정기한부 채무에 있어서는 기한이 없는 채무에서 달리 지체 책임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가 초과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 경우에 채무자의 지체 책임이 생기는 정확한 시기는 기한이 되기 시작한 때가 아니고 기한이 경과한 때이다. 그리하여 이행기가 확정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고 이행기가 확정기한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이런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양가로 가. 지시채권과 무기명 채권의 경우에는 확정기간이 정해져 있는 때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면책증권의 경우에도 같다. 양가로 아예 추심채무나 그 밖의 채무를 이행하려면 먼저 채권자가 협력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확정기한이 정해졌을지라도 채권자의 협력이 있어야 비로소 지체로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쌀 10포대의 지급 의무를 지는 채무자가 10월 15일에 채권자가 오면 그에게 쌀을 인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날 채권자가 오지 않아서 이행을 못한 때에는 10월 16일이 지나도 채무자는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양가로 다해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때에는 이행기가 되었을지라도 상대방이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는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964페이지에 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은 채무자가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당연히 인정된다. 빨리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확정기한부 채무에 관하여 이행기를 지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상 채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행지체의 효과가 없어지고 기한의 정황이 없는 채무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양가로 이은 기존 채무의 직과 관련하여 만기를 백지로 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이 수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해석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의 변제액에는 그보다도 뒤의 날짜로 보충된 백지어음의 만기를 위한 것으로서 풀이함이 상당하다. 양가로 디귿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에 그들 사이의 물품 대금 지급 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물품 매도인에게 지급기일의 물품 공급 일자에 요구된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 물품 대금 지급 채무의 이익은 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고 그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지급정지 사유로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 거절되었더라도 물품 대금 지급 채무가 그 지급 거절된 때에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방과후 이번에 불확정기한 채무. 채무 이행에 관하여 불확정 기한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하였으면 안 때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하면 채무는 이행기가 있게 되지만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가혹행위이므로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에 비춰볼 때 채권자의 착오가 있으면 채무자가 기한 도래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 착오가 있는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여기에 기한 도래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인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축 중인 상가 건물의 특정 점포를 임차하면서 계약서에 그 점포의 인도 시기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준공 예정일에 관한 설명만을 듣고서 그 점포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점포의 인도 시기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는 확정 기한을 이행기로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불확정 기한을 이행기로 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불확정 기한의 내용은 건설공사의 진척 사항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사기간이 병한 때라고 하는 매우 폭넓고 탄력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양가로 이응 상가 건물의 점포를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건물 준공 후에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점포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확정하여 확정기한이 아니라 965페이지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건설공사의 진척 상황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춰 분양대금이 완납되고 분양자가 건물을 준공한 날로부터 사용승인 검사 및 소유권 보전 등기에 소유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이행기가 도래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가지급 채무 이행 시기가 확정기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으나 불확정기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하면 안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가. 이 사건 중도금 지급기를 1층 골조공사 완료 시로 정한 것은 중도금 지급 의무는 이행기를 장래 도래할 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 즉 불확정기한으로 이행기를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중도금 지급 의무의 이행 지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1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인 원고가 그 완료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양가루리엘의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 구역 내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서 그 토지를 취득하면서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채권으로 보상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요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사안에서 이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지급 기일은 사업 시행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종료된 때, 즉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등기소에 접수되고 등기관에 의해 해당 등기가 마쳐진 때에 도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불확정기한이므로 매매대금 지급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종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인 사업시행자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하며 이에 관한 증명 책임은 채권자인 토지 소유자에게 있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접수일에 매매대금 지급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대금 지급을 위하여 발생한 보상 채권의 이유를 산정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방금 3번의 기한 없는 채무.
채무 이행에 관하여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기한이 없는 채무는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가 있게 되나 이행지체로 되려면 채권자의 최고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채무자가 지체 책임을 지는 것은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양가로가 소비대차에 있어서 반환식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해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해야 지체로 된다. 대주가 만약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한 경우에는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지체 책임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있어서는 그 채무는 성립과 동시에 지체로 된다고 하여야 한다. 양가로다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966페이지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채권 양도 통지가 도달된 다음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 지명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 갖춰질 때까지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억 민법 387조 제2항의 규정에서 채무 이행에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고 한 취지는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날 안으로 이행을 하면 되고 그 청구를 받은 날을 도과한 때 비로소 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 그 이행 지체의 책임이 지게 된다면 채무자는 청구도 없는데 언제든지 이행의 준비를 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채무자에게 가혹과 반대로 오히려 이행을 청구하는 요건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양가로는 금전채무의 지연 손해금 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로서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 손해금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 책임을 진다. 양가로 이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 손해금의 기산일은 불법 행위 성립일이다. 토지의 면적 및 경계가 잘못 통제된 적 공급의 기재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그 토지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됨으로써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에 위 토지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매수인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그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데 성립하고 그때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국가는 그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사례. 양가로 이후 불법 행위 시와 변론중 교수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됨으로써 위자료를 선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중 교시의 통화 가치 중에 불법 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라도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 채무의 지연 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 채무의 지연 손해금이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만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논리상 변론종결 시 이전에는 지연 손해금을 붙일 수 없는 결과 위자료 채무가 성립한 불법 행위 시부터 지연 손해금을 붙이는 원칙적인 경우와 달리 불법 행위 시로부터 변론종결 시까지 상당한 장기간 동안 배상이 지연됨에도 그 기간에 대한 지연 손해금이 전혀 가산되지 않게 된다는 사정까지 참작하여 변론종결 시의 위자료 원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는 적절히 증액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고 있습니다. 96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불법 구금되어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았다가 오랜 시일이 경과한 후에 재심을 통하여 무죄가 확정된 피해자가 피고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그 불법행위로부터 장기간 경과한 뒤에 제소된 것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양 등이 인식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배척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성립과 동시에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 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지만 불법행위 시와 사실심 변론경돌시 사이에 40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경돌시의 통화가치 또는 국민소득 수준 등의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론이 생긴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잉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일 시인 사실심 변론경돌로부터 지연 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과 이 사건 재심 판결들은 서로 다른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 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원칙과 예외에 속하는 범위를 각각 선언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은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이 선언한 법리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 범위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할 새로운 범위를 표시한 것일 뿐 종래 대법원이 표시한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액수를 산정하고 공평의 관점상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그 불법행위 당시에는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비하여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는 불법행위 그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 가해자가 보인 태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 사회적 지위, 재산 상태는 물론 국민소득 수준 및 통화가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심 변론경돌시를 기준으로 그 수액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 결과 불법행위 시와 사실심 변론경돌시가 통화가치 등의 변동을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불법행위 시부터 사실심 변론경돌시까지 사이에 장기간 경과하고 통화가치 등의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와 같이 변동된 사정까지를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경돌시를 기준으로 한 위자료의 수액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위자료에 대해서는 앞서 본 원칙적인 경우와는 달리 사실심 변론경돌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불법행위 시로 소급하여 그때부터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없다.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은 이러한 범위를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서 정당하여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이를 변경할 이유나 필요도 없다. 양가로시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지연 손해금은 손해발생 시점의 기산일로 발생한다. 양가로 이용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는 상해를 입은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여 장래 생존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손해 968페이지 사망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지 사망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행위로부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면한 것은 정당하다. 양가로 지읒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가 정하는 수분의 하자봇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이행이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양가로 치읓 신원보증인의 채무는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그 자체가 아니고 신원보증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지 않으면 지체의 책임이 생기게 된다.
양가로 키읔 유류분 반환 청구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 반환 의무 또는 가액 반환 의무는 이행기한에 정한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 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 청구를 받은 뒤에 비로소 지체 책임을 진다. 양가로 티끝 추진명령은 압류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 채무자로 하여금 압류 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 채무자가 압류 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 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권한으로부터의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에 압류 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할 것이다. 방가로 4번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 양가로 과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데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 채무자를 신뢰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에까지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양가로 A 채무자가 담보를 손해당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여기에 담보는 물적 담보뿐만 아니라 인적 담보도 포함한다. 그리고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하는 행위는 법률행위일 수도 있고 사실행위일 수도 있다.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긍정사가 부정설이 대립되는데 과실 책임의 원칙에 비춰볼 때 긍정설이 타당하다. 양가로 B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무자의 담보 제공 의무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기며 그것도 모두가 여기의 의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담보도 인적 담보인지 물적 담보인지 묻지 않는다. 양가로 C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을 때 양가로 D에 그 밖의 민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당사자가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을 할 수도 있으며 그때에는 이미 규정이 488조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양가로 나에 기한 이익의 상실 사유가 있으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969페이지 채권자는 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한의 도래가 의지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는 기한의 존재를 인정하여 기한까지의 이익을 청구할 수도 있다. 결국 기한 이익의 상실 사유가 있는 데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 책임을 지게 된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 행위를 기다려 절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도운 것임에 비추어 명백히 종류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른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잔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 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 채무에 있어서는 일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각 변제기일 글씨마다 그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하나여 전액에 대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니은에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에 의해서 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5번에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채권에 가압류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는가? 이에 관해서 판례는 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 채무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다. 지금까지 본 것이 이행지체에서 요건에서 1번에 이행기가 도래했을 것,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에 이행이 가능할 것. 이행지체로 되려면 이행이 가능하여 하며 이행이 불가능하면 이행불능으로 된다. 그리고 이행이 가능하였으나 그 외에 불능으로 된 경우, 즉 이행지체 후에 970페이지 이행불능도 불능으로 된 때부터는 이행불능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양가로 3번에 이행이 없을 것. 채무가 이행되었거나 이행의 제공이 있으면 이행지체로 되지 않으며 그건 것도 없는 경우에 이행지체로 된다. (4번에)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하여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을 것. 반가를 본 서설. 민법은 이행불능에 관하여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즉 유책사유를 요구하고 있다. 그에 대하여 이행지체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렇지만 학설은 일치하여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유책사유가 필요하다고 한다. 과실책임의 원칙상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을 구별할 이유가 없고 제397조 제2항의 반대에 해석하면 금전채무 이외의 채무가 이행지체에 있는 데에는 과실 없음을 확률할 수 있으며 제391조, 392조도 유책사유를 인정하는 전제에 서 있는 만큼 통설을 따라야 할 것이다. 채무자의 유책사유에는 채무자의 고의과실 외에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도 포함한다. 따라서 그 유책사유는 채무자의 고의과실보다 넓은 개념이다. 일부 변호는 고의과실의 개념 속에 유법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법성을 별개의 요건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 이는 옳지 않다. 반가로 2번에 채무자의 고의과실,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부터 이행지체라는 위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것이다. 과실은 자기의 행위로부터 이행지체라는 위법한 결과가 발생한 것을 인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말미암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구되는 주의는 원칙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즉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종사하는 직업 등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이다. 다만 무상임시등에서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등으로 주의의무를 경감시키고 있다. 이들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추상적 과실이라고 하고 경감된 주의의무 위반한 것을 구체적 과실이라고 한다. 앞에서 배운 거죠. 이와 같이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성립할 수 있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신에게 채무가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 데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의 발생 원인 내지 존재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의 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그러한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다. 방금 한번의 법정 대리인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양가로가의 서설 391조는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의 채무에 대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971페이지 타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이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의지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있어서 채무자의 유책 사유는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부터 법정 대리인,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까지 확장하게 되고 채무자는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민법이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타인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채무자는 동시에 그로부터 생길 수 있는 위협도 부담하는 데 마땅하다는 데 있다. 제391조는 채권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넓은 의미의 채무이행에 관하여만 적용된다. 그에 비하여 그 밖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법정 채권관계가 새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이행보조자 등의 행위가 단순히 그러한 행위를 하는 기회에 지음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도 같다. 그리고 채무이행에 관한 것인 한 급보임의 위반이 있었던지 기타의 행위의 위반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는다. 살펴보겠습니다.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자에 의해 맡겨진 이행 업무와 객관적 외형적으로 관련하여지는 가지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 채무이행에 관련된 행위며 가사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의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면책될 수는 없다. 법정 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의 과실 판단의 경우에는 누구의 주의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가? 여기에 관하여는 보조자가 아니고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만 주장되고 있다. 그럼에 있어서 법정 대리인과 이행보조자를 구분하지도 않는다. 사견 보겠습니다. 제한 능력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법정 대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데에는 법정 대리인을 기준으로 함이 없다. 그리고 이행보조자를 사용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 양가로 나의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은 대리권이 법률의 규정에 기초하여 주어지는 대리인이다. 여기에 법정 대리인은 제391조의 취지에 비추어 넓게 새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하여 친권자, 후견인, 부채자, 재산권자뿐만 아니라 임원집행자, 파산권자인, 일상가사 대리권 있는 부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양가로 다의 이행보조자. 이행보조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이다. 종의 통설은 이러한 이행보조자를 넓은 의미의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다시 협의 이행보조자와 이행대행자로 구분한다. 그런데 근래에는 이러한 구별의 소극적인 견해도 있다. 그러나 972페이지 이행대행자에 대하여는 제391조가 적용되지 않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양대를 구별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억 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 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의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가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 것이어서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재단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 목적 시설물을 수선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임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수급인이 시설물 수설 공사를 하던 중에 중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민법 391조에 따라 이 화재 발생의 규칙 사유에 따를 것이어서 임대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양가로 이은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법이행 보조자로 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법이행 보조자의 고의 과실에 관하여 민법 391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 기획여행업자인 갑회사와 사전협의에 따라 현지에서 선택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이 고용한 현지 운전사를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을 등이 사망한 사안에서 갑회사와 을 등이 체결한 기획여행 계약의 약관 조항에서 규정하는 현지 여행업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지 현지에서의 이행보조자 내지 여행업자가 사용을 승낙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사용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이행보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병이 약관의 현지 여행업자를 해당한다고 봐 갑회사는 을 등이 불편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양가로 지급 민법 391조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는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활동을 하는 사람은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예술의 전당이 갑 주식회사와 예술의 전당이 관리, 운영하는 오페라 극장에 대한 대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오페라 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의 공연 도중 발생한 화재로 무대와 조명 등이 소실되어 이 대관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안에서 국립오페라단이 이 대관 계약에 관한 예술의 전당의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다고 하여 예술의 전당의 이 대관 계약의 이행 불능으로 각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화의 의혹이 있다고 한 사례. 양가로 A. 협의 이행보조자, 좁은 의미로 이행보조자라고 하면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보조하는 자이다. 지분 수리업자의 조주가 그 이해이다. 이행보조자가 이행을 보조하는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로 충분하며 고용과 같은 채권계약이 있을 필요는 없다. 이행보조자에게 위하여서는 그자의 행위에 관하여 채무자가 간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가? 973페이지. 즉, 그 보조자에 관하여 선의, 지휘, 감독 등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는 우편, 철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직원이 이행보조자로 되는지가 문제이다. 여기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협의의 이행보조자와 이행대행자로 구별되지는 않으면서 제391조에서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하면 일반적인 채무의 의사관여 아래에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가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 판결 사안들은 대부분 이행자의 대행자에 관한 것이다. 주의할 것은 이러한 판례가 우편, 철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결론을 취할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견으로 간섭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까지 채무자에게 책임을 지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서를 따라야 한다. 이행보조자가 협의의 이행보조자인 경우는 언제나 391조가 적용된다. 양가로 B의 이행대행자. 이행대행자는 채무자의 이행을 위하여 단순히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에 가름하여 이행하는 자이다. 수취인에 가름하여 임차물을 보관하는 제3수취인, 임차물을 수선하거나 거기에 일정한 시설을 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목적물을 수선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수급인이 그 예이다. 이행대행자의 행위에 대하여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가? 여기에 관하여 학설은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통설은 세 가지 경우, 즉 1번의 명문규정상 특약상 채무의 성질상 대행자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와 2번의 명문규정상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대행자의 사용이 허용된 경우, 동그라미 3번에 명문상 또는 특약으로 금지되어 있지도 않고 허용되어 있지도 않아서 채무의 성질상 사용에도 무방한 경우로 나뉘어요. 동그라미 1번의 경우에는 대행자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의무 위반의 경우로 대행자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채무자의 책임이 생기고, 동그라미 2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행자의 선임 감독의 과실이 있는 때에만 책임을 지며
동그라미 3번의 경우에는 391조가 적용되어 대행자의 고의과실이 채무자의 고의과실을 다뤄준다고 한다. 사견으로 소설은 통설이 말하는 상의 경우는 없다고 하나 그러한 경우도 존재한다. 채무 가운데 결과채무는 제3자가 변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설처럼 세 경우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 각각의 경우의 책임도 대체로 통설이 없다. 다만 통설이 말하는 동그라미 2번의 경우에는 선임, 감독의 과실이 있는 때에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명문규정이 없을 때에도 유사한 다른 경우에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선임, 감독상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고 하여 한다. 974페이지 EM 보조자와 관련된 기타의 문제. 잠시만요. 예, 제가 오늘 방송 500일이라서 축하 메시지가 와서 잠깐 답변을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계속 요청하겠습니다. 양가르 기억의 이행 보조자. 양가르 기억 이행 보조자. 이행대행자의 특수한 것에 이행보조자가 있다. 이행보조자는 채무자가 목적물을 이용할 때 그 이용을 보조하는 것이며 임차인의 가족, 동거인이 그 예이다. 이행보조자의 행위는 채무자의
목적물 유용에 협력하는 행위면서 동시에 목적물 보관 의무를 보조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후자의 면에서 보면 이행보조자의 행위도 이행보조자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행보조자는 권리행사도 보조하는 점에서 이행보조자와 다르다. 그렇지만 채무불이행에 관해서는 391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양가리은 전차인의 문제. 전차인이 이행보조자인가 이행대의자인가 이행보조자인가에 관하여 학설이 태도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전차인이 과실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학설이 여럿으로 나뉘어 있다. 사견으로는 전차인은 일종의 이행대행자라고 보는 것이 옳듯하다. 그리하여 전차인의 과실에 임차인의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해서는 이행대행자에 관한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그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대한 경우에는 전대 자체가 의무 위반이므로 임차인은 전차인의 과실을 금면하고 책임을 져야 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는 전차인의 선임, 감독의 과실이 있는 때에 책임을 진다. 양가로 디귿 체약보조자의 문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이론을 취할 경우에는 체약보조자의 과실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양가로 리을 제3자의 보호 효력 있는 계약에서의 문제. 제3자 보호 효력 있는 계약 이론을 인정하게 되면 가령 채무자의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채권자의 가족이나 가정부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그 제3자도 제351조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양가로라 효과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 이행보조자의 고유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고유과실이 있는 것으로 의시되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요게 제일 결국 로마를 유추하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앞에 설명을 하신 거고요. 이행보조자 등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러나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는 있다. 그 경우에 채무자의 책임과 이행보조자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에 있다. 양가로 B 사정에 따라서는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하여 채무자의 사용자 책임의 요건을 갖추어 줄 수도 있다. 그러한 때 가운데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에는 청구권의 경합도 문제된다. 양가로 C 이행보조자는 내부관계에 기하여 또는 일반적인 보상 법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져야 할 경우도 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한 거 일단 먼저 올려두고 다음 거 여기서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